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낭낭한 목소리가 역시.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은 반드시 1월달 인강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3, 4월달은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월달 반드시 인강을 들으면서 따라오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부동산에 관한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는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 방대한 세법 중에서 부동산을 우리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공부하죠.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우리가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크게 세 개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방세나 국세는 대략 이렇게 비슷하게 7문제 내외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지방세에서 이제 29회 시험은 8문제, 국세에서 이제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법 16문항이 우리 공시법 24문제와 함께 40문제 구성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 지방세와 국세 있잖아요.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도 또 내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하거나, 또 아니면 뭐 또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설정 등기 같은 거 하거나, 말소 등기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등록면허세를 내고, 또 재산을 보유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요. 또 재산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또 냅니다. 종부세. 제가 항상 얘기지만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뭐 당당하게 내시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니까 종부세. 그래서 사귈 때, 남녀 청춘들, 사귈 때, 이 오빠 좀 약간 한 가지가 부족하고, 얘가 좀 한 가지 뭘 좀 부족하다. 그럴 때, 너네 집은 종부세 내냐? 오빠네 집은 종부세 내? 물어봐가지고, 종부세 낸다 그러면은,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면, 나랑 결혼해 줘. 바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말씀, 우리 기초과정에서 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팔 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떤 세금을 내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고요.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부세는 부동산은 보유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팔 때 내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요. 방대한 내용 속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고, 시험 문제는 우리가 보시면 취득세부터 우리가 재산세까지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 국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지방세와 국세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고요. 출제 비중 말씀을 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언 문제 출제돼요. 그래서 일단 1월달 인강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1월달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선언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재산세에서 3문제, 종합부동산세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또 중요한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세 총론. 그래서 조세 총론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자, 한두 문제 출제될 때 조세의에서는 조세의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쭉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조세의에서는 오늘 하나만 이제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조세 분류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또 틈틈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조세 분류.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자, 오늘 이제 징수 방법을 배울 건데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여기서 이제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요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거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는 또 개정 내용도 있고 등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잘 보셔야 되고요.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문은 확정이 되고요. 또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랬을 때 제가 납세문 성립식이요. 시험에서 성립확정, 소멸, 성립과 확정에서 주로 나왔고 소멸은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거 28회 시험 때 소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었는데 출제가 됐어요. 자, 성립, 작년에 제가 29회 시험 때는 성립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성립 확정에서 그랬는데 성립에서 독립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확정이 더 중요하고 소멸도 또 깊은 내용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우리 국세 지방세 있죠? 우리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세금은요, 진짜 어떤 세금,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 변제를 못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공매나 경매에 넘겨요. 그랬을 때 공매 경매에 넘겼을 때 그 매각한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자, 근데 작년 29회 시험에서는 여기서요,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역시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의 원칙과 예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한 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등등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 자, 제가 나중에 찍어서 이제 공부도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시험에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조세 총론 한두 문제 우리가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그 이제 바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펴놓으시고 고개를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 운동부터. 예. 아이고, 자. 예.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3, 4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본서 이제 심화 이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시험에서 이제 안 배웠던 1, 2월 과정까지 안 배웠던 중요한 이론들 또 3, 4월 달엔 다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또 이제 일부 내용은 5, 6월 달 이후로 또 넘기는 것들이 있어요. 또 혹시나 하는 것들이라든가 조금 저기 한 것들은 이제 넘기고 대부분의 그렇지만 중요한 이론들은 5, 6월, 3, 4월까지 해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우리가 각 과목별로 이론을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5,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 과정에 다시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1월 달 그 인강 있잖아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1월 달 인강을 들으시면서 저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난 지금 왔으니까 이전에 강의했던 거 싹 다 알려줘라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늦게 오신 분들은 1월 달 인강을 들으면서 기초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따라오시고요. 근데 항상 보면 또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먼저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과목도 어느 정도 알고 내용도 알고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모르니까 막 이제 알려주고 막 또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오신 분은 지금 오신 분은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있죠. 늦여름이 되면은 이게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뒤바뀝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왔던 분들이 방심하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뒤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늦게 왔어도 부지런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하면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페이지 여러분, 조세 기초이론입니다. 자, 1월달 강의 때는 우리가 뭐 첫 시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래도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바로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조세 기초이론,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은 대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해요.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인데, 이런 법과 또 지방세 징수법, 국세 징수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학자들의 견해가 더해져서 조세 총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조세 개념에서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조세의 종류와 조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밑줄 긋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래도 밑줄 긋지 말고 여러분들이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또 읽어보시면 되고, 그 13페이지를 보시면 양가로 6번 있잖아요.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데,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거예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되느냐 그런 건데, 조세는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세금 예를 들어서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오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서 세금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요, 물납이라는 게 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라는 게 허용되고 있고, 현행 세법에서는요, 지방세에서는 밑줄입니다. 재산세하고 국세 중에서는 어떤 거예요?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고요. 국세 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어떤 세금만? 상속세만 허용된다는 거 여러분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이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용어 정의 읽어보는 거고, 넘어가시면 14페이지 보시면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세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 한번 보세요. 요거만 우리 세금 납부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얘기, 시험에서 이것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자세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강론에서 배우는 내용을 물어보는데,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이요. 자,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요.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세금은.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물건으로,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납과 분할 납부는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거, 요거. 그래서 물납, 분할 납부에 관한 자세한 요건 이런 것들 올해 30회 시험에서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도 물납, 분할 납부 계속 나왔지만 또 역시 올해도 30회 시험도 중요하다는 거. 그 요건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여러분요,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세목 나와 있죠? 별 표시하고,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허용 세목을 보면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일정 세금만 물납과 분할납 할 수 있는데, 먼저 물납이요.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어떤 것만?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돼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규에서 보면 재산세 부가세로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기초 강의를 좀 들으셔보시고, 공부했던 분들은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예규에서 이제 허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방세법상 물납에 허용되는 세금은 재산세고, 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같이 받을 때 그때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이렇게 또 예규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간에 지방세법상으로는 뭐만 허용되냐? 재산세만 허용되고 있고요. 국세에서는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허용이 되고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허용이 되고요. 또 상속세, 증여세도 허용이 되고 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뭐 지금 이 세금들 낯선 세금들이 막 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겠지만 기초 강의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절 보시면 지방세법상 그러면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를 고르셔야 되는들? 재산세만 거기 고르셨어야죠. 그래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다시 지금 보시면 지방세에서는 물납은 뭐만 허용되느냐 그러면 재산세만요. 자 물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허용이 되고 있다고 예규에서 얘기하지만 지방세법상으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물납 어떤 것만요? 상속세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있잖아요. 이 분할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또 허용되는 세금들 또 보시면 우리가 지방세에서 분할납부는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재산세 허용되고 하여튼 물납은 하여튼 재산세만 허용되고 분할납부가 이제 재산세 허용되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 낼 때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가 이제 예규에서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재산세 기억하시고 국세에서는 분할납부 뭐요?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줄여서 종부세 허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허용이 되고요.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분들은 그래서 국세에서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허용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상속세 있죠? 상속세. 상속세라든가 또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또 허용이 되고 있고 뭐 법인세도 또 허용이 되고 있어요. 뭐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자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어촌 특별세도 오늘 또 하나 더 기억할까요? 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분할납부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금으로 하면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를 고르셔야 돼? 상속세만. 이렇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자,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금이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걔네들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물납과 분할납부 여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자, 먼저요. 물납,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자, 5개 주요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자, 물납이 돼야 안 돼요? 취득세 물납 돼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분할납부?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등록면허세 또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분할납부? 안 됩니다. 재산세는 여러분요 물납돼요? 네. 분할납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요. 자, 물납돼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5개 주요 세금으로 또 비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는 뭐 지난 시간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니까 물납, 분할납부 다 가능한 세금, 지방세에서 뭐요? 재산세, 국세에서 뭐? 상속세, 이거 다 보시면 되는데 기억번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안 되죠, 여러분들? 예. 종부세요? 예, 물납은 안 되죠? 분할납부는 되지만 취득세, 물납, 분할납부 둘 다 안 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공부했던 분들은 예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거죠. 도시지역분. 하여튼 재산세, 도시지역분. 예, 자 재산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산세. 자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예,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모두 허용되는 세금 어떤 것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1번만 고르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조세의의는 요 정도 우리가 앞부분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납부이행 방법에 대한 거,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요 여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4페이지 보시면 제2절 조세 분류입니다.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먼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 주체라는 것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고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말합니다.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의의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제가 기초과정에서 설명했지만 생략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지금 확인해 드릴 건데요. 일단 배경이 되는 것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그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국세 세목들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죠. 자, 종부세.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또 작년 같으면은 재산세랑 묶어서 문제가 나왔는데 재산세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만의 문제 한 문제하고 합쳐서 1.5문제 이렇게 출제됐었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소득세에서 대여소 문제 나오는 거죠.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에서 대여소 문제 나오고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고 얘는 출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사업소에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상속증여세는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계는 있지만 개별 소비세 있죠?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는 시험과 전혀 관계없고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 전혀 시험과 관계없고 문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우리 지문에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인지세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인지세는 몇몇 특징을 살짝 알고 계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시험과 관계없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이 아니고 우리 시험과 거의 관계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름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 독립하게 농어촌 특별세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다만 얘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오죠.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이렇게 종부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인지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오는 깔려 나오는 또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요. 그래서 의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도 있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있고 또 시군구가 다 과세 주체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 우리 시험에서 지방세에서는 또 제일 중요하죠.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 또 부동산 역시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무슨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한 문제,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재산세에서 세 문제가 나오죠.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27회 시험 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독립한 문제 출제 가능성보다는 그렇지만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지문에 깔려 나오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얘네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저세는 전혀 시험과 관계없고 담배소비세 전혀 관계없고 주민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몇몇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오고요.
자동차세, 뭐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물론 지문에 깔려 나올 때도 있지만 지문에 깔려 나와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알 필요 없고요. 자동차세.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출제가 된다는 것들 여러분요. 넘어갑니다. 16페이지 넘어가시면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보충 내용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또 별표시랍니다. 자, 그리고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그래가지고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우리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예요.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기억하냐면 특광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특광도 기억할 때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 취득세예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이름이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이 3가지가 우리 얘네들이 3가지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얘들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구가, 또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예요. 그래서 구도, 구가 과세 주체는 세금 어떤 거예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다음 중 특별시세 세금이 아닌 거. 그래서 뒤에 또 문제는 바로 아래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을 때도 등록면허세. 얘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다. 이런 것들. 구도, 재산세 등등이 이제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에 취한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예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가요? 지방소득세만, 얘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그래서 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그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인데 지방소득세 얘만 특광시군이고 또 주민세도 과세 주체는 특광시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그래서 뭐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지역자원시설세든 다 과세 주체 누구냐 그러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고. 자,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오늘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특광도, 특별시광역시도. 등록면허세는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또, 자,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지방 또 교육세, 지방소비세 이런 세금들은 다 특광도가 과세주체입니다.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이걸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과세주체예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보시면 자, 지방세입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자, 주민세는 특광시군이고요. 취득세 특광도고, 특별시세죠. 그러니까 특광도고. 지방소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인데 다 어떻든 간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역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니까 특광도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입니다. 구도라고 그랬죠? 도구. 구도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가 과세에 주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세 전가 의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이런 것들은 제가 기초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월, 12월, 1, 2월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1월달 강의를 들으면 자, 차분하게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리고 또 용어 요거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오셔야지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막 용어 설명하면서 할 수가 없고요.
직접세냐 간접세냐는 우리 시험에서 이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법령에서 분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초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보통세, 목적세. 요거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보통세 보시니까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즉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이 세금 어디다 쓸지 처음부터 법에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보통세라는 세금은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입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가 그래요. 그래서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대부분 부동산 세금들은 대부분 조세는 뭐다? 보통세입니다. 그냥 세금 걷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에 쓰려고 걷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통세라고 합니다. 대부분 조세가 그렇고요. 목적세 봅니다. 의의를 보시면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인데,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사용 목적이 애초에 딱 정해져 있는데, 먼저 국세 세목 중에서 또 지방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해서 쓰겠죠. 어떤 사용 목적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고 세목 이름을 보고 짐작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해서.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은 역시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보존 정책 탐사, 환경개선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통에너지환경세, 목적세라는 거, 이런 목적에 쓰려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 세 가지요. 머리 글자에 지금 키워드 표시가 되어 있죠?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에서 어떻게 외운다? 교농입니다. 찌찌가 왜 나오고 국세 목적세라고 했는데 교교농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역자원시설세요. 또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머리 글자에 자 동그라미를 하시면 찌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목적세, 자, 종류가 있는데 국세, 지방세, 목적세 어떻게 외우냐면,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우냐? 가볍게 외우고 지나갑니다. 교교농 찌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 찌요. 국세 목적세 뭐다? 교육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고, 지방세 목적세 찌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자 찌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한 번만 더요. 자, 알고 있는 분들이 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우고 가라,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더 큰 목소리로 해봅니다.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조세 수입의 용도가 보충에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할 수 있으면 되고, 대충 용도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목적세 종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교교농 찌를 빼놓고 나머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에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교교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다. 그 다음에 과세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이것도 인세냐 물세냐, 이것도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다만 인세 의미와 물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요 다음에 강론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한번 그러면 그 인세 물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인세 한번 그 의의를 한번 잠깐 볼게요. 17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인세나 물세나 묻지는 않으니까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니까. 인세라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이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요 밑줄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개인을 중심으로요. 개인일 때는 개인을 중심으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따지고, 또 과세할 때도 그 가격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종부세보다 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자를 중심으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달에도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아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보다 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요,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는 인세적 성격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와 B 상가 토지를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자체장은요, 그 소유자를 중심으로 A 상가와 B 상가 토지 가격을 소유자가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경우 재산세도 인세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토지, 자, 이런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요, 물세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물세라는 것을 보시면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요. 사람의 조세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물적 측면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물세는 개개의 수입이나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은 안 보고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예요. 그래서 자, 갑이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명시에서 A라는 주택도 취득하고 B라는 주택 두 채를 취득해요. 그러더라도 취득세 계산할 때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고 A주택 가격 곱하기 B주택 가격 곱하기 따로따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물세라고 합니다. 또 물세라는 것은 취득세 같으면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물건만 보고, 취득하는 물건 가격이 1억 원이다, 1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되니까 취득세도 물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역시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재산세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거, 만약에 광명시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A주택과 B주택이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자, 시장구청장은 자, 소유자별로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A주택, N주택, B주택, M주택 따로따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얘네들로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자, 취득세 있잖아요. 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봅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는 뭐냐면 물세예요. 물세.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도 물세, 각각 개별 과세예요. 재산세 역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 두 채가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는데 토지만, 자, 공부했던 분들은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끼리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토지의 경우만.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역시 인세라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보다 물세, 개별 과세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 과세합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합산 과세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양다리 걸쳤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있을 때는 항상, 중간에 있는,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항상 살아남는 방법은 이쪽 라인도 걸치고 이쪽 라인도 걸치고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 물세고, 종부세, 양도세는 인세 합산 과세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의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같은 것도요,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이런 건데 종가세, 종량세요. 예. 자, 예. 넘어가세요. 용어 설명이라 넘어가고 한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19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19페이지 그 비례세, 누진세 이런 것도 나오는데 다음에 이것도요. 공부했던 분들은 비례세율, 누진세율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고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인데요. 이런 거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7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독립세라는 거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한번 보세요.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가 해당한다 그랬는데 부가세라는 세금이 어떤 거냐면요.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받을 때 반월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를 낼 때 법에서 부가세라고 정해진 이 세금을 함께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 얼마나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가지고 부가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있는데 밑줄입니다. 19페이지. 국세 중에서는 어떤 거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고요. 지방세 중에서는 어떤 거요? 지방교육세가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밑줄 쫙이고요. 자, 얘네들 어디서 봤어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얘네들? 네? 목적세에서 봤잖아요. 교교농 아까. 자, 걔네들은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면서 얘는 또 뭐다?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자, 지방교육세 어디서 봤어요, 얘네들? 예? 찌찌 목적세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뭐다? 부가세입니다. 일단 밑줄을 그어놓고요.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보충 내용 부동산 관련 본세와 그 부가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별표실 하시고 요거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로서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이런 세금을 함께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여기를 봅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농특세를 보면 항상 지금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요. 국세인데 또 뭐라고요? 교교농 목적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니까 지방교육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요. 지방세고 또 그다음에 지방세고 또 그다음에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또 뭐다?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자, 그래서 얘네들 뉘집 자식이냐 이런 거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마을에 젊은 애가 저 마을 입구에 이제 그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마을 입구에서 이제 나무 아래에서 이제 평상에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어른들 앞을 그냥 지나갑니다. 얼굴 한번 싹 보고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서 아유 저 감나무집 저거 셋째 아들인 것 같은데 싸가지 됐다셨구나 바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뉘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여러분?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자 처음 오신 분은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요거는 자 공부를 앞에서 11월, 12월, 1, 2월 달에 기초과정에서 다 공부를 했던 것들이라요. 일단 조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 오신 분은 1월 달 그 인강 첫날, 두 번째 날 거 강의를 들으면 요거 자세히 설명들을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20페이지에 이제 그래서 얘네들 목적세 다시요, 여러분. 아까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뭐가 있었냐면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는 교육세하고 농특세인데 교육세는 본세목이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육세 그냥
이제 걔도 농어촌 특별세처럼 국세고 부가세라는 것처럼 뭐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건데 뭐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농특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하는데 그 중에서 부가세인 세금은 어떤 거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0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 그래가지고요. 예.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과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자, 그래서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것을 부가세라고 하고 부가세는 부가세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항상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데 취득세, 자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우리 살짝 오늘 처음으로 한번 볼게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로 부과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분들은 여러분 보실래요?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여기 보세요. 공부했던 분들은 여기를 봅니다.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거를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요. 농특세 어떻게 구하는지 맛배기로 우리가 살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맛배기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매매로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로 을이 취득하는데 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격이 취득 가격이 만약에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먼저 취득세, 을은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냐면 취득하는 가격에다가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공부했던 분들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주택이 아니라 뭐 상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가를 자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1억에 4%니까 취득세는 얼마예요? 400만 원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400만 원. 뭘 또 멍하고 그래. 취득세 이런 건 알고 있어요. 매매로 우리가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 부동산을 취득했다. 공부했던 분들, 외웠던 분들 20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근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4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 함께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내는데 농특세 어떻게 구하냐면요. 취득가격에다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하라고 금방 나와 있었어요? 2%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요. 1억에 2%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산출한 세액에 자 표준세율 2% 적용 산출한 세액이 몇 프로요? 10%로 뭐가 10%니까 얼마예요? 20만 원의 농특세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농특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부가세로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로 부과돼요. 그러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하라고요? 2%로요. 시험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름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로?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100분의 10으로. 지방교육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동그라미 니은번 중과기준세율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지방교육세는 기억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2%로 지방교육세 부과된대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자 취득가격에서 표준세율에서 지금 매매로 인한 경우 표준세율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4%. 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래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래. 4%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2%.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지금 매매로 인한 경우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자 산출한 세액이요.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산출한 세액에 자 몇 프로로요?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 200만 원에 20%니까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로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관련한 세금을 얼마를 내냐면 자 400 얼마에 지금 1억짜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400
60만 원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게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하여튼 아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표준세를 몇 프로를 적용한다는 거? 2%로 적용해서 산출환세액이 10%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매매로 인한 경우 4%, 증여로 인한 경우는 뭐 3.5% 이런 식으로 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환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득세, 상가나 토지 같은 거 취득 관련 세금은 약 4.6%예요. 4.6%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46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런 정도 어떻게 구하는지 살짝 봤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눈길 주지 말고요. 요 정도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어떻게 구하는지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부가세,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거 부가세 한번 어떤 건지를 오늘 이제 외우고 그 세목은 이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되느냐?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농어촌 특별세가 또 취득세 감면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또 부과되기도 해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또 농특세가 또 부과돼요. 감면받은 세액이 20%로 또 부과되기도 하고. 등록면허세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부과되고요. 또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자 지방교육세,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를 먹은 지방교육세만 20%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로 또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납부할 재산세액이 몇 프로요? 20%를 부과돼요. 저 공부했던 분들은 그 재산세액의 20%인데 재산세 납부할 재산세액 20%인데 도시적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에 자 순수하게 재산세액이 20%로 부과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 20%를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뭐 100만 원이면 20만 원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우리가 재산세하고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목이 어떤 게 부과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부가세는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자, 뭐 친구들 이름 중에 재진이라는 친구 웬만하면 한 명씩 동창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 뭐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유 그렇게 동창 관계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동창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쭉 한번 따져보면 재진이라는 이름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주변에. 그죠? 그래서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 먹은 아이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로 재산세액이 몇 프로로? 20%로요. 도시적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 20%.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사람 이름처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줄여서 농특세. 자, 종부세액이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고 외우시고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을 때만,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액 20%로요. 감면이 있을 때만.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부가세목이 없어요. 양도세는. 그래서 절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뭐가 부과돼?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가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자, 없을 때는 하여튼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20% 부과되고 또 농어촌 특별세도 감면세액에 20% 부과돼요. 그래서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가세목이 차이가 나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 또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는 거. 차이점이 있고 재산세, 부가세는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특세 부과된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뭐만? 농특세만.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일단 시간이 돼가지고요. 잠시 무조건 쉬었다가요. 그 지방소득세에 대한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